일단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의 경제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뭐 코스피 5천 간다 이런 정책이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결국 우리 경제에 꺼진 성장 엔진을 켜야 되거든요. 켜야 돼. 성장 없이 사실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성장책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AI 뭐 100조를 투자해서 AI 네. 3강으로 가자. 3대 네. 강국으로 가자.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이거 해서 2030년 임기 5년이거든요. 5년 안에 완공까지 1차 사업이라도 완공까지 가자라는 아주 굵직굵직한 큰 투자권을 우리 경제 성장의 모티브로 삼는 공약을 여러 번 발표했어요. 150조라며 AI. 아니요. AI는 100조 투자하겠다는 게 공약이었고 네. 국민 성장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네. 150조로 150조. 만들어서 네. 다양한 또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굵직굵직한 성장 엔진을 켜려면 뭐 정부도 나서야 되고 기술이 많이 갖고 있는 회사도 나서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네. 이게 인프라 산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실은 자본이 투여돼야 됩니다. 방금 우리 최욱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 합동 펀드를 만드는데 그 150조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에너지 고속도로 하나 또는 AI 산업 하나 하기에도 모자란 돈이에요, 사실은. 결국에는 이 정부의 경제 성장 공약의 핵심 마지막 이빨은 안 끼워진 마지막 이빨은 뭐냐면 민간 자본에서 확실하게 투자가 또 붙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 묘책이 뭐일까라고 사실은 경제계에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모종의 이 안 풀리던 수수께끼가 이번에 조금 풀리는 일단의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락이 네. 바로 이 부분 우리가 궁금해하던 이 AI 또 인프라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이런 쪽에 수십조 단위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MOU가 체결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죠. 이 정부의 성장 에너지의 성장 엔진에 꼭 필요한 기름이 지금 수혈되기 직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구체적으로 가보면 예. MOU를 체결했는데 이 MOU 내용 중에 이겁니다. 한국 AI 및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협력하겠다. 블랙락과 우리 정부가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설치하겠다. 등등등 해서 우리나라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만들겠다. 그런 협력에 나서겠다. 이런 지금 MOU가 체결된 거예요. 예. 굉장히 큰 뉴스죠. 아니 근데 블랙락은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아해요? 네,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이런 얘기하면 우리 매부쇼에도 가끔 다뤘는데 그 정상들이나 외교무대에서 이제 MOU를 많이 체결합니다. 그 양해각서라고 해서 양해각서. 구속력이 없어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야 MOU 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호들갑이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런 질문을 바로 했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일단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보통의 MOU가 아니다. 원래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가 들어간 정도의 협약 문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여기가 아니라 방문길에 또 이제 국제 유엔 총회 때문에 방문길에 그런 협약을 내기에 조금 적절치 않아서 일단은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MOU가 됐을 뿐 실제적으로 물밑으로는요 네. 굉장히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 이거 보통 MOU로 보시면서 의미를 좀 축소할 필요 없다. 축소할 필요 없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네. 예, 적어도 가까운 시일 안에 수조 원입니다. 수조 원 단위의 파일럿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만 해도 수조 원 단위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자금이 곧 집행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정부가 밝히고 있고요. 또 그 자금 집행의 툴이 있어요. 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하는 업체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툴을 만들고 거기에 지분 투자하는 방식이 고려되는 것 같다라고 예.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자금 집행에 관한 모양새도 현재 갖춰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 MOU가 MOU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이제 직접적이면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밟아질 거라는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MOU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게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이 중요한 자금 공급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외면했어요. 심지어는 뭐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9개월, 10개월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우리 시장을 떠났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계엄 사태가 나면서 뉴욕이나 런던에 있는 자본의 이 본부에서 한국 시장 위험해라고 여행도 자제시킬 정도고 아하. 한국에 대한 투자 포션을 줄이는 전략적 결정을 했었거든요. 즉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큰 자본들이 아직 우리 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냉정한 현실이에요. 네. 그런데 블랙락이 어디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경 7천조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일경 7천조예요. 아, 그런 숫자가 존재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한국 시장에 수십조를 투자하겠다는 지금 현재 MOU가 체결됐고 네. 직접 회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이벤트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인이 나라는 되는구나. 사인이 뭐냐? 한국 시장 이제 믿어도 된다. 그게 더 크네 오히려. 제일 큰 대장이 우리 들어간다. 이 신호예요. 이게 우리 시장에 갖는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레퍼런스가 이게 이거 상당히 의미.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 있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아주 전략적으로 파트너를 잘 골랐다는 거예요. 와. 블랙락을 건드렸다는 거는 세계 시장에다가 메시지 내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와.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번에 경제적 어떤 그 이벤트가 있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살짝만 이제 조금 보완만 하면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하네. 우리는 블랙락을 잘 모르실 수가 좋아할 있죠. 수 있는데 네. 블랙락은 또 우리를 왜 걸었나? 블랙락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미 친숙해요. 현재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블랙락이 우리나라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현재 투자 금액을 가치로 바꾸면 38조 원입니다. 우리 시총의 100분의 1은 블랙락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100분의 1 블랙락이 갖고 있어요. 아 블랙락이 그렇게 많이 갖고 예, 있어요? 심지어는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만 쭉 추려봤는데 제일 눈에 띄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지분이 8조예요. 근데 블랙락이 갖고 있는 지분이 25조, 25조입니다. 25조.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가진 지분보다 3배 이상 많은 지분을 이미 블랙락이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재용 본인 말고 삼성과 일가를 전부 다 합친 지분이 24조거든요. 네. 그거보다 1조가 더 많아요. 와.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사실 물론 이제 삼성은 이제 그룹이 삼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하나만 딱 놓고 지분 경쟁 들어가면 여기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와. 지금도 많이 투자해 놨고 네. 뭐 KB라든지 또 신한금융주주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같은 굵직굵직한 우리나라 회사에 대해서 잘 투자해서 수익도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바뀌었네. 중요한 AI 서름을 하네. 그럼 내가 믿고 가지.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이게 연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나 국제금융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토막상식으로 살짝만 말씀드리면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뭐 블랙락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블랙락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뭐 세계 최대라고는 했습니다만, 근데 단순히 투자 규모가 세계 최대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상징적 의미가 있는 회사입니다. 블랙락 창립자 방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악수하고 했던 그분이 이제 레리 핑크라는 분인데 그분은 1952년생이고 1988년에 블랙락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88년 블랙락 만들기 전에 원래 다른 회사에 취직했을 때 30대 초반부터 임원이 될 정도로 아주 두각을 나타낸 금융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금리 예측을 한번 잘못해요. 금리가 떨어지기 하면 다른 상품, 올라가기 하면 이런 상품 해야 되는데 그 예. 예측이 반대로 가면서 뭐 기천억대의 손실을 회사에 한번 입힌 적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회사를 잘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인생의 철학이 바뀌어요. 잘 나가던 시절, 수익에 집착하던 시절이 아니라 내가 왜 망했지? 왜 회사에서 잘렸지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구나.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에 아주 병적으로 집착을 합니다. 예.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블랙락을 창립하고 블랙락의 최대 가치는 리스크 관리다. 이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때만 해도 주먹구구식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었는데 아예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립니다. 뭐 채무, 자산 이걸 다 넣고 위험률 이걸 다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탁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만든 거죠. 혁명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스템 이름이 알라딘이에요. 이게 워낙에 유명해서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알라딘이라는 프로그램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 덕분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있었죠. 2004년에도 있고 막 코로나 팬데믹 위기도 있었잖아요. 네. 이럴 때 큰 회사들이 막 쓰러지거나 도산하거나 하잖아요. 네. 미국이나 글로벌리하게. 이때 이 회사들의 위험 자산을 누가 손을 봐줘야 되는데 블랙락이 봐줍니다. 심지어 그래서 미국 연준도 블랙락 없으면 시스템을 못 만진다 할 정도로 강력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수한 회사들이 다 이 알라딘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한 200개 넘는 회사가. 근데 이 시스템은 누구 거예요? 블랙락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블랙락의 알라딘 시스템을 통해서 블랙락은 맘만 먹으면 자기 렌즈로 전 세계 금융을 볼 수 있다. 와 진짜 그게 틀린 말은 틀린 아니에요. 말이 아니죠. 그리고 미국 연준도 블랙락에 의지하고 있고요. 일본 연금도 블랙락의 자문을 받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 전 세계 유수한 금융회사들, 전 세계 경제 시스템 전체가 사실은 블랙락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해도 조금 과한
아닐 정도의 영향력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블랙락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멘트를 했기 때문에 와, 이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뉴스네. 그렇습니다. 과소평가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뉴스야.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블랙락이 이제 진짜로 참여되는 우리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동되면 네.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FI들 금융으로 투자할 만한 투자자들이 더 붙을 수 있고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금융이 조달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도 신성장 엔진 힘차게 가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 정부 정책의 첫 발이 아주 잘 떼졌다. 야. 단순한 MOU지만 너무 멋있는 의미 있는 그런 MOU가 체결됐다. 이렇게 저는 의미를 담고 싶은 거죠. 아, 예, 예. 너무 좋은데. 야, 이게 트럼프도 블랙락한테는 함부로 못 하겠네. 그렇죠. 아, 그래요? 연준도 블랙락 없이는 위기 관리가 안 됩니다. 와, 에릭 어마어마하구나. 링컨랑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잘 안다는 뭐 그런 얘기. 아니 근데 워낙 유명한 분이라 이 사람은 거의 글로벌리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네. 사실 경제계에서는 별명도 있어요. 경제계의 교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교황이야. 예. 와. 그런 얘기까지 가진 사람이고 네. 이 정도 회사니까. 예. 야, 블랙락과 MOU를 체결했다. 우리가 MOU는 항상 외교 이벤트를 위한 장난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였었는데 그렇죠. 이번 사실은 MOU는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